사우나 같은 거 하면 혈액순환이 좋다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네네. 사우나는 좋지 않습니다.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정상이었다가 나빠지는 현상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상황들 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러 왔습니다.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혈관 건강과 혈액순환은 우리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상생활에서 다리가 무겁거나 종아리가 땡땡하거나 붓는 경우에는 항상 건강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통증이 있으실 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요.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현대인 분들은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많이 앉아 계시면 다리가 무겁고 땡땡하고 부을 때가 많아요. 1시간마다 좀 움직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5분 정도 걸어 다니시거나 가벼운 이렇게 스쿼터, 까치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권유드립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또 오래 서 있으신 분들이 진료 받으러 많이 오는 편인가요? 정맥류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는 행동,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게 되면 종아리 근육이 움직여져서 혈액순환이 잘 올라가게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다 보니까 종아리 근육이 잘 안 움직여지죠. 그래서 피가 밑에 정체되어 있으면서 그게 누적되면 결국 역류가 잘 생기는 상황이 되죠. 그런 분들이 정맥류가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직종이신 분들은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냥 압박 스타킹은 아니고요. 이제 점진적으로 감압되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무실 때 다리를 조금 올리고 심장보다 위에 올리고 주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리가 이제 무겁거나 부을 때 다리를 올리고 주무시면 그만큼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리가 이제 많이 피곤하실 때는 이렇게 벽에 가까이 가셔서 다리를 90도 이렇게 올리고 한 5분이나 20분 정도 올리고 계시면 혈액순환이 많이 좋아집니다. 퇴근하고 나서 저녁이나 이럴 때 다리에 있는 피가 몰리게 되죠. 걸으면서 종아리 근육 하면서 이렇게 올려줬으면 좋겠지만 증상이 좀 심하거나 많이 붓거나 이럴 경우에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중력의 힘에 의해서 다리를 올리고 주무신다거나 다리를 아예 위에 많이 올리고 계시면 근육에 있는 피가 내려오게 되죠. 심장 쪽으로 오게 되니까 혈액순환이 좋게 되죠. 다섯 번째는 찬물로 다리를 씻어주는 행동입니다. 차가운 물로 종아리를 씻게 되면 종아리 안에 있는 혈관이 줄어들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죠. 그래서 다리 붓기도 완화시켜주고 무거운 증상도 완화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에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우나 같은 거 하면 혈액순환이 좋다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혹시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사우나는 정맥류 측면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난 혈관이 더 나빠지게 되면서 더 악화가 되죠. 그래서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간혹 정맥이 처음에는 정상이었다가 점점 이렇게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서 나빠지는 현상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우나 자체는 나쁘진 않는다고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우나는 정맥 측면이 좋지 않고요. 그래도 난 사우나를 꼭 해야 되겠다, 반신욕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신 분들은 하고 나서 마무리를 항상 찬물로 씻어주는 행동을 해주시면 늘어난 그 정맥이 줄어들면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죠. 마무리를 찬물로 해주세요 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상식이었네요. 그러면 그게 이제 동맥계통과 정맥계통의 차이예요. 동맥은 사우나에서 혈관을 좀 늘려주는 게 좀 좋을 수 있고, 정맥은 따뜻하게 되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차갑게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죠. 반신욕이나 사우나는 동맥계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검사를 받아보시고 어느 쪽인지 판단하셔서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마지막 6번째는 피부에 갈색으로 착색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혈액순환이 잘 안 좋다는 얘기죠. 꽉 끼는 옷을 입는다든지 장기간 오랫동안 앉아 계신다든지 이럴 경우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잘 안 되면서 피부에 착색이, 결국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상처가 잘 안 나오니까 착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좀 꽉 끼는 옷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고 주기적으로 걸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죠. 특히나 하지정맥류 측면에서는 피부색이 갈색으로 변했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정맥류가 좀 진행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오래 간다거나 또 이 착색된 것이 잘 없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지정맥류 의심하셔서 전문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신 것을 권유드립니다. 착색된 거는 따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네, 아쉽지만 착색된 거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피부과에서 착색된 것을 이렇게 미백 효과를 낼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근본적 치료가 아니고 혈액순환이 안 되게
움직이게 돼서 착색이 된 경우에는 잘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면 치료하신 분들은 이게 좀 완화는 되는데 완전히 완화되는 것은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한테 좀 남을 수 있어요 라고 항상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착색되는 원리? 그런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또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 염증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그 안에 뭐 멜라닌 세포가 어쩌고 하면서 조금 더 많이 착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정맥류인 경우에 우리가 이게 상처 났을 때 잘 안 낫게 되고 오래되면 거기 착색이 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다리입니다. 다리 혈액순환을 잘 관리해 주셔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혈액순환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쭤보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과 미래를 책임질 닥터 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